3, 2,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특집 2021 포항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장효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인사보다 요즘은 코로나19 조심하시라, 새해 더 건강하시라 이런 인사가 참 잘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 특집 2021 포항을 말하다는 현대 지체인 경북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와 환동의 스타토크 펀치의 콜라보 형식으로 꾸며본 프로그램입니다. 펀치의 터줏대감들이시죠. 김정일 교수님 그리고 공부학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게스트입니다.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포항호를 이끌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어떠세요? 펀치를 진행하시면서 시장님 뵙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시사 토크쇼에서 사실 시장님을 참 모시고 싶었거든요. 시민들도 관심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 파워 인터뷰에서 우리 시장님을 독점하는 바람에 못 모셨는데 예. 오늘 우리 두 프로그램이 콜라보를 하는 바람에 또 시장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할 말씀이 많지 싶은데 오늘 저는 우리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스타일로 우리 공 변호사님하고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님한테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 변호사님은 그래도 평소에 시장님 자주 뵙지 않습니까? 자주 뵐 일은 없고요. 사실 제가 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 프로그래밍에서 제가 좀 사실 약간 집사람이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간혹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이 시장님 제가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또 오늘은 정치적 귀한 발언은 자리에 좀 오주셔서. 상가해 예. 주시고. 자, 어쨌든 시장님 뭐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될 텐데, 지금이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포항에 또 코로나19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음은 무겁지만 새해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예, 우리 시민 여러분, 2020년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자제를 하고 한 아주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중간에 태풍도 겹쳐서 이렇게 오고 해서 정말 수고가 많은 한 해였는데 올해는 부디 이러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정상화돼서 편안하게 사람을 만나고 또 경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또 의심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검체에도 정말 다른 어느 도시 시민들보다도 잘 응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전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도시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어쨌든 힘을 합쳐서 우리 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개인도 원하시는 것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작년 한 해 뭐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예. 올해는 좀 새해에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우리나라 전국적이지만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좀 잡혔으면은 또 백신도 좀 빨리 보급돼가지고 해가 무엇보다도 우리 그 자영업이라든지 모든 경제 일들이 정상적인 좀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대학도 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네, 많은 네. 변화가 있었죠. 예.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저것이 이제 노 교수는 이 온라인 강의에 익숙지 않다가 한 학기 동안에 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애먹었죠. 예.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한데 또 학생들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좀 안착돼 가는데, 어떤 전 분야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떤 그 고통과 또 변화를 겪었는데 아무쪼록 이것이 저 코로나 이전에 같이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시정도 안정되고 또 경제도 활력이 있고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봅니다. 예. 공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지만 그리고 지난해는 뭐 지진특별법도 있었고 시민들도 많이 뵀을 텐데요. 또 하필 좀 어려운 시기라서 어떻습니까? 뭐 제의를 드리기보다는 예. 사실 시장에 오늘 오셔서 예.
사실 좀 이렇게 자꾸 좋은 얘기 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지난 1년 또는 그 2019년도 그렇고 포항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아마 역할을 담당하셨고 더구나 지진 그 후유증으로 힘든 과정에 코로나까지 또 이렇게 겹쳐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우리 시장님도 고생하셨고 공무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대부분의 사실 짐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지고 있었는 거지만 네. 아마 이것이 2021년도도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예.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잘 한번 극복해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시장님은 그 뭐 지금 몇 해 동안 이렇게 임기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뭐 초기에 지진도 있었고요, 뭐 자연재난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로나도 있었고, 사실 시장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6년 반 정도 시장을 네. 하고 있는데 제 같으면 이거 뭐 손을 놓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를 네. 민망이복 노란 옷을 입고 지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걸 안 입고 이렇게 활기차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을 하는데 노력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재난의 어떤 내성은 좀 굉장히 강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단체들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웬만한 걸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유례 없는 지진, 또 뭐 태풍, 아주 강한 건 다 겪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우리 포항시 행정도 그렇고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체계화돼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오늘 주제가 2021 포항을 말하다. 포항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올해 포항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좀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어떤 방향들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핵심만 한번 간단하게 시장님한테 좀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웠거든요. 어려워도 우리가 좀 보람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어느 정도 구축한 거,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유한 그 산업인 철강 산업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도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정부에 공모를 해서 확정을 받은 거있거든요. 철강 산업 그 현대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또 미래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뭐 수소 연료전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든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우리 도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그 시정 연설을 하면서 제가 익숙하게 좀 눈여겨봤던 게 거기에 핵심 문구가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게 핵심으로 첫 번째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코로나19 극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가장 이렇게 평소에 철학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한번. 방역 때문에 사실은 온 나라가 지금 경제나 모든 부분이 침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제 활동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이 각자 지키면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부분을 이 개인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는 문화, 그 다음에 또 음식 문화,
무슨 모든 문화를 새롭게 바꿔 나가야 이렇게 앞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 바꿀 수 있는 좋은 그런 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거든요. 예.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감염병이나 위험한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또 그런 시도를 해보는 그런 해였고 이제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우리 생활에 굳어져서 일상화되는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경제도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 도시가 지속될 수 있다. 예. 또 큰 충격이 오더라도 뭐 충격을 가뿐하게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은 그 작년에 코로나19 포항시의 대응들을 쭉 보셨을 텐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저는 뭐 취재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 그 환동의 시사 토크쇼에서 제가 보니까 29일 3월 13일 날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변사님 저하고 공동 여기가 결론부터 저도 말하자면 봤습니다. 예. 잘했다. 이렇게 참 잘했다.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환자가 언제 발생했냐면은 1월 20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 대구가 2월 18일이고 그렇죠. 포항이 공식적으로 첫 환자가 발표한 것이 2월 20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선이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확진자들 동선이 쉽게 나오는데 근데 초기에는 안 쉬웠거든요. 그럼요. 대구는 신천지 때문에 우왕좌왕 할 때 포항은 동선이 쫙 밝혀지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기는 그때 앱과 깔려가지고 확진자 사례가 이제 뭐 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 주변에도 안 오고 막 어떤 그런 집인데 제가 이제 잘했다는 근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잘했지만 그 처리 문제가 제 친한 친구가 이 포항에 의사를 하는데 확진자가 병원에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가 격리를 2주 할 동안에 제가 전화를 해가 야 격리됐으니까 장도 못 보고 내가 먹을 것 좀 사다 줄까 하니까 야 괜찮다. 내가 어느 날 문 앞에 나가 보니까 시에서 이 일종의 생존 키트 같이 한 박스 왔는데 거기 마스크하고 뭐 컵라면하고 잔뜩 들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째 우리나라 공부를 이렇게 잘하나? 내가 찾아와서. 그래서 그 시민들, 그 친구가 아무런 어떤 그 이해관계 없는데 그렇게 정말 고맙다라고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후에 보면은 뭐 잘 알다시피 우리 공변사도 말씀했지만 우리 보건소, 양, 북구, 남구 보건소 네.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잘했다는 이유가 지금 또 포항시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첫 메인에 뜨는 것이 배너가 4개 뜹니다. 한 개 나온 거는 포항시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 보상 그 배너가 따로 있어요. 예. 19 종합 지원 정책. 아, 분석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되는 것이 지진 피해 구제 온라인 신청 이래 됐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포항에 가져가고 있는 어떤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매일 그래서 홈페이지 그래 된 거 보면 이거는 아 뭔가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 그리고 주변은 제가 주변에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하는데 보면 사회 지인도 있는데 상당히 1년 동안에 고생하셨고 또 우리 시장님이 또 좀 이렇게 위기관리 강하잖아요. 예. 그 박씨 시장님 만나가지고 입 좀 부리키는 공무원도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좋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진 대책, 코로나19 대책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공 변호사님은 그래도 조금은 쓴소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놓쳤던 부분도 동의를 했어요. 아니요, 뭐 쓴소리 할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아마 3월 달 그때 이제 대구에서 터지고 연미어 터졌을 때 아마 포항시에서는 그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회의하고 아마 예. 이장 그 협의회 단체까지도 전체로 회의를 시작해서 그게 각종 이제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 진행해 왔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제도는 충분히 완비가 됐는데 공무원 개인들이 열심히 했느냐 부분은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상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그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 시에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전화를 이제 안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야, 이 환자가 자꾸 나와서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말 속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공무원의 심정
우리가 또 이 공무원을 쳐다봐야 되는 어떤 마음 가는 게 담겨 있지 않느냐. 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미안해 하면서 할 필요 있느냐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나오면 어차피 타겟은 시장님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잘했나? 왜 자꾸 나오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사실 완벽한 정답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대처해 주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열심히 잘 호응을 해 주셨고 이 운명의 어떤 바이러스의 행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각자 열심히 도와가면서 이제 비난하지 말고 서로 협조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에 대한 어떤 그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P 방역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포항시가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좀 잘 나갔었고 그런 방역의 모델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까 공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고생하셨던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간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들. 시장님 입장에서는 하시면서 사실은 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내 판단이 지금 맞는지 참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에피소드들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메르스 때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규모로 된 거는 그러면은 거기에 누군가 하나 중심을 잡고 네. 그런 기준을 세워 나가고 또 방향을 이렇게 짜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 같으면 대통령.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모든 것들을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인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번졌을 때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을 그런 측면에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공무원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일체감 있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께는 같은 공감대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지킬 수 있는 준칙을 만들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줬고 이해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들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은 시민들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시민의 여망이나 기대나 이런 것을 맞춰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또 겁이 나잖아요. 처음에 그럼요. 겁이 나고 또 힘들잖아요.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어떻게 하든 가지도록 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잘 따라준 것 같아요. 포항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뭐 이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초기에 제가 요구한 게 정부에서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공무원들은 반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런데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검증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래도 공무원들은 다 예를 들자면은 초기에 이렇게 그 감염될 가능성이 많은 대상자들 찾아내는 부분, 네, 네. 그 부분 우리가 조기에 대구하고 협조를 해서 또 종교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굉장히 빨리 확보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준 거죠.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하고 또 격리에 들어가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과잉할 정도의 검사를 정부에서 이만큼 기준에 의하면 하면 되면 우리 이만큼 포지션을 넓게 쳐서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엄청 많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정부가 처음에는 검사하고 2주 되면은 그냥 이렇게 격리 해제를 해줬거든요. 예, 예. 저는 2주 후에 격리 해제 전에 반드시 다시 한 검사를 그것도 해라. 포항에서 처음 했죠? 그렇죠. 처음 했죠. 다시 검사를 해라. 그게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업무가 완전히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은 공무원들이 잘 따라준 거거든요. 또 가가호
그 지키는 문제 그런 부분도 얼마나 민망하잖아요. 남의 집 앞에 이렇게 가서 있는다는 게. 그럼요. 대체적으로 잘 따라준 점 이런 것 등등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성공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전문가 식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간의 대형 병원장님들하고 어떤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인 회의도 하고 대응책도 논하고 또 거기에서 합동 대응하는 그런 임시 선별 진료소도 네. 각자 의료진을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또 우리 포항시에 있는 일반 병원에 감염병 전문의를 우리 포항의 감염병 대응 본부장으로 대응본부, 위촉을 해서 그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 집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이렇게 좋은 사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결국은 또 부족한 거는 또 많죠. 그 부족함은 계속 또 메꿔나가도록. 시민들 어떤 삶 속의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뭐 미치겠다, 못 살겠다. 시장님을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어렵거든요. 자영업자 특히 손님은 하나도 안 오고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되고 종업원들은 무조건 자를 수도 없고 결국은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임대료도 내고 또 그 종업원들 임금도 주고 난 하나도 건져가는 거 없이 이게 뭐 한두 달은 참을 수 있어도 1년을 참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참아야 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흥업소 업주들 수십 명이 저한테 집단 항의를 왔습니다. 정말 죄송했거든요. 예. 제가 고개 그건 뭐 숙여 사실 시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하다고. 제가 왜냐 집합 금지를 시켰으니까. 아, 도에서는 이제 집합 금지 정도는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집합 선제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뭐 언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 포항이라는 건 서울처럼 대도시이거든요. 대도시는 다른 일반 한적한 군 지역의 이런 데하고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응은 좀 더 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수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또 잘 따라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코로나19라는 어떤 무거운 주제 때문에 좀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느낌도 드는데요. 고문사님,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포항에 이 감염병 어떤 사태 때문에 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노인분들이나 소외됐던 이런 분들한테 좀 흥이 날 수 있는 그런 좀 대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포항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사실 그것도요, 제가 생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그런 아주 문제인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떤 사실 해결책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힐링이나 치유 프로그래밍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대면이 돼야 사실 가능한 그렇죠. 예,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위로해주고 따뜻한 손길, 눈길이 필요한 작업들인데 사실 현실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집사람하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낯서죠. 그냥 오늘 어디 가지? 그냥 차 몰고 나가서 이제 어디 이제 바닷가 가서 둘레길 걷고 오사 저기 가서 오지 옆에 둘레길 걷고 뭐 그게 저희들이 주말을 보내는 사실 하루 일과입니다. 그것도 뭐 식당에 들르려니 그것도 모여서 뭐 라면이 하나 끼려 먹자 이래가 계란 띄워서 라면 하나 먹고 예.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다니면서 사실 그동안에 몰랐던 제가 포항시 주변에 중요한 이 힐링 공간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아, 몰랐던. 예.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우리 시장님이야 여러 공무원들 분들께서 저쪽에 이제 구만리 쪽 그쪽도 그렇고 뭐 정말 다양하게
가서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특별히 뭐 집합 금지하고 관계도 없고 마스크하고 가서 이렇게 경치를 하면서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포항 12경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예. 철강도시 이미지를 좀 개선시켜 놓은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외지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셔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다 이때를 위해서 네, 해놓은 준비하고 것 같습니다. 예, 가셔서 좀 그동안 부부지간 사이도 안 좋았으면 가서 데이트도 좀 하고 교수님도 한번 가보세요. 어디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뭐 오지도 좋았고요. 뭐 하여튼 저기 어디야, 저 발산 쪽에 예. 그쪽도 괜찮았고, 뭐 길이 좋으니까. 예, 해오름 전망대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완전히 그 명작이 나왔어요. 시장님도 가셔가 사모님 시장님 너무 열심히 시장님 건강하셔야 집안일이 편해야 세개 드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가시죠. 예, 만들어 놓으시죠. 세 개, 맛있고. 세개 드리셔야 돼요. 한번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인프라였고 정말 잘해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예. 교수님은 이게 학생들을, 청년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이 시기에 청년들도 사실은 이 활동폭이 좁으니까 그런 불만들도 많이 나올 테고, 이 포항의 어떤, 그게 이제, 포항에 어디 갈 데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갈 데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자기가 사는 고장이 어느 정도 좋다 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전등 밑에 뭐 어둡다나? 이제, 자기가 사는 고향이 얼마나 이렇게 인프라고 이렇게 갈 곳이 많고 좋은 곳이 많다 하는 걸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도 말했지만 이 기회에 약간 이제 무리를 제한할 수 없지만 버스도 좀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많이 있어요. 아까 사서 수 있는 우리 그 바닷가 길 있자, 둘레길 그거 지금 데크 다 해놨죠, 시장님. 그쪽하고 네, 이쪽 그렇죠. 칠포 쪽에도 보면은 지금 그 수중 로봇 연구소인데 그 바닷가 그거는 제가 대구에 손님을 한 번씩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라요. 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게 아마 계속 공사가 되지 싶은데 상당히 좋고 이제 영일 때 지금 당연히 거기는 이제 있지만 지금 지금 칠포 쪽으로도 계속 예, 칠포하고 그렇고 지금 아까 오사 둘레길 때 용포 쪽에는 이제 오버는 지금 확진자 번지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이 기회에 시간 날 때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어떤 좀 알자 발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 친구들 외지 사람들 막 여기 이제 30년 살니까 여러 사람들이죠. 갈 때 불종거리 가보고는 아깝다. 그렇죠. 그 옛날처럼 이거는 왜 경주에 황리단길 끝이 안 되노? 저보고 그거 한 가봤냐? 저는 불종거리 가봤죠 옛날에. 불종거리 그것도 가볼만 하더라. 우리 지금 시장님 그 꿈틀로 있잖아요. 그쪽에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 못 봤던 것을 오히려 좀 눈뜨가 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됐다 하는 게 있고. 청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나중에 또 경제문제 할 때 또 이야기하니까 시장님한테 또 좀 이렇게 제안할 것도 있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숙제들이 좀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간에 그냥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사는 삶에 살았다면은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책도 한 장이라도 더 봤을 테고 또 가족끼리도 한 번이라도 더 자주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공간에 같이 있는 시간도 됐을 거고 또 우리 지역에 멀리 못 가고 그런 오히려 좋은 기회가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저희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바로 주변에 그러한 언제든지 좋은 내가 원하는 그런 이 환경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 우리 가고야 될 도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도심에 살지만은 바로 한 10m만 나가면은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은 또 산책하는 이 꽃 속에서 산책하는 그런 느낌, 또 바로 바닷가에 근접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러나 또 사람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도시가 잘 어우러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산업을 보면은 그 제조업이 한 45%, 50% 육박을 하고, 포항 말씀하신가요? 포항이 네. 같은 경우에 네. 다른 도시보다도 굉장히 제조업이 예. 높습니다. 원래 그렇죠. 산업도시 예, 그때 예, 높아야 예.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장차 제조업도 기반을 아주 튼튼히 해서 가야 되지만은 그 서비스업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려야 도시 규모도 커지고 우리의 일자리도 좀 안정되고 소득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도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서 그런 일자리를 적어도 한 30% 정도는 관광 서비스 쪽에 종사하는 그런 쪽의 도시를 가야 이 도시가 50만이 아니라 60만, 70만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기 위해서 뭐 크루저도 땡겨오고 페리도 땡겨오고 케이블카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땡겨오고 뭐 호텔도 지으려고 그러고 그 저지 컨벤션 센터도 지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것들하고 아까 우리 그 교수님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찾아가고 가면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은 하나의 큰 관광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포항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와도 할 일이 있고 살면서도 또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반을 점점 더 확충을 해서 교수님하고 변호사님이 부부싸움 집에서 안 하고도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변호사도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렇게 포항에 대한 애정이 좀 더 많아지는 계기, 그리고 또 가족 간에는 좀 더 이게 돈독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떠세요? 지금 사모님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자주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네. 젊을 때는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세월이 가고 하니까 그 내면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서로 간에 성장이 되는 느낌, 정신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보다도 정신적인 거리를 아주 좁혀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 때 부부 관계가 더 나빠지는지.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뭐 힐링하고 이러니까 더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더 좋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사실 더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교수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에는 전혀 문제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 묵혀놨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출해서 힘들게 하고, 또 뭐 외지 갔던 또 우리 자녀분들 중에 뭐 우리 딸내미도 그 업장에 문을 닫았어. 아, 예. 한동안 잠깐 왔다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갔는데, 예. 그러니까 또 만나면 좋은 일도 많지만 또 섭섭했던 얘기도 사실 좀 나누게 되고, 또 인생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너 좀 더 잘하지 뭐 이런 약간 욕심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래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회가 돼서 서로 이렇게 해소하는 계기도 되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싸우고 이러니까 신경질 나죠. 뭐. 그런 거 어때요? 사실 싸움도 만나야지 싸우지.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이렇게 충돌할 의견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참아야지. 남자가 참아요. 근데 업무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업무는 에너지가 없어야 되죠. 아주.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예. 그런 충돌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그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모든 걸 참고. 교수님은 이제 교육자시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뭐 댓글을 좀 보니까 이 부모와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커졌답니다. 그 이제 코로나19라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공부에서도 말했지만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 있으면 집사람이 이제 세끼책이죠. 제가 이제 연휴 때 한 이틀 집에서 전에는 날 밖에 가 먹다가 집에서 이제 세끼창겨 보니까 이튿날째 되니까 와이프가 대박 극하네요. 이래는 못 살겠다. 저도 있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은 점심이고 안 나가니까 또 TV 막 보러보다가 그러니까요. 저녁 안 먹나 하면 아이고 우리는 말만 하는데 부인들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애들도 초등학생 가지는 부모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애들 학교 보내놓고 좀 예.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예. 언제 안 가니까 집에서 또 온라인 강의니까 부모님 옆에서 하나하나 다 봐줘야 되니까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시간이 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더 모랄 얻는 것이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공매선도 뭐 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자가 생존하려고 하면 요리법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앞으로 그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 5060 세대를 위한 요리 교실 이거를 좀 남성들 생존을 위해서 좀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설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은 진짜 자제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쌍둥이 다 성장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성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교수님 말씀하니 저도 실감을 하는데 예, 예. 저도 뭐 이 젊을 때 하도 그 집보다도 직장 이런 쪽으로 지금 앞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뭐 따뜻하게 하고 요리하고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아주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거 또 집에서도 뭐 이렇게 뭐 꼭 뭐 사모님들이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외국처럼 남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안 그러면 진짜 가정에 괜히 또 뭐 서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저 한 몇 년 전에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아, 예. 그래서 시장을 하면서 예, 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요리 학원에 해서 저도 해야 되고 우리 많은 남성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하게 만들어야 된다. 공부해서는 할 줄 아십니까? 이거 라면만 같은데요? 저 삼계탕요. 삼계탕 뭐하면 삼양라면에 계란찜 삼계탕. 아, 라면에. 삼양라면에 계란찜에 삼계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걸 정말 남자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는 뭐 바뀌는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다음에 제가 만들면 교수님하고 등록 제가 같이 등록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사회적인 문화도 포항 씨가 네. 좀 선도를 했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포항은 지금 지금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배터리하고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특구도 지정됐거든요. 지정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배터리 관련된 기업체를 저 영일마냥 뒤에 있는 산업단지에 유치를 해서 그게 이제 삼성 SDI도 오고 또 GS 건설 그룹도 오고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쪽 부분은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있지만은 포항이 가장 그 여러 기능이 모여 있는 거점 도시다 하는 그런 위치를 확실히 잡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도 이렇게 웅덩이 만들어지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연구소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배터리 산업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정부에 제시하고 그것이 정부의 각종 법령에 또 정책에 이렇게 채택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현재 철강 쪽에 계속적으로 이게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예. 이 2차 전지 부분 또 다른 탄소 소재를 가지고 가는 부분 이쪽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포스텍에도 대학을 기존에 철강대학원이 있던 것을 이 배터리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철강 앤드 소재, 신소재 대학원으로 신소재. 바꿨거든요. 그 신소재가 배터리 소재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산학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예. 관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이오 그렇죠.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바이오 산업이고 헬스케어 산업인데 우리가 포스텍의 생명공학 연구소가 벌써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기반 시설, 방사능 가속기, 3세대,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포항에 딱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에 연구 실정도 많고 인력도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예. 그러니까 오픈 바이오 이노베이션, 쪽에 예.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생겼거든요. 여기에는 바이오 쪽에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연구소 기업이 들어와서 새로운 신약 개발이나 기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대량 생산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예.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신약 제품을 가장 많이 만든 한미약품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한미약품의 계열의 한미사이언스라고 거기에서 한 3천억 정도를 경제자유구역 그 흥해 달전 쪽에 투자를 해서 대규모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 병원 이런 쪽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우리가 하고 MOU를 했고 그게 이제 CEO가 굉장히 이 선제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거든요. 예. 그분은 뭐 3천억이 아니라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3조도 되고 뭐 얼마든지 투자를 여러 가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포항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보고 그 가능성을 아주 확실하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경쟁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 데다가 포스텍의 또 인큐베이팅 센터를 지금 올해 네. 올해 지금 상반기에 준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각종 기술 창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이 또 생기고 E15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나노융합기술연구원에 우리 첨단 그 기술 사업화 센터가 또 작년에 준공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등등이 굉장히 어우러져서 우리 바이오 소재 바이오 부분이나 소재 부분이나 또 어떤 새로운 기술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포항이 이제 조금만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은 지방 도시 중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인력들이 포항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교수님께서 평소에 그 포항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정말 이제 이 기회가 좋은데 정리를 제가 한번 쭉 해봤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포항의 미래 신성장 사업이라는 고민은 3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그 심포지엄 했는 자료를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연구소 옮기면서 이제 너무 오래돼가 아까 버리거든요. 그때 당시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인공섬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그 공항도 만든다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유치 산업 그것도 프로젝트가 아마 용역을 해가 발주를 해가 했는 보고서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포항시가 90년부터 이 포스크 이후에 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가 왔는데 예.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 앞에 놨다고 너무 칭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 예. 가시적인 성과를 내가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성과를 낸 것이 지금 이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포항시 미래 성장성 2+1 전략이 뭐 하면은 기존에 있는 포스코의 이 산업이 다른 신성장 산업이 연착륙할 때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예. 버텨줘야 됩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시민들도 향후 10년간 이 포스코가 지역 경제에 여전히 이바지할 것이다. 또 도움이 되었어야 됐다 한 쪽이 한 70% 정도 2018년도 조사에 제가 설문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시장도 잠깐 말씀했는데 철강산업 제도약 그 기술개발 사업 확정됐죠. 예, 예. 1,300m인데 그게 주로 예. R&D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카파나 그더라도 이 고부가가치 철강 쪽으로 좀 버텨야 되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사업으로 그 전에 뭐 조금 나왔다가 다 사라졌는데 지금은 배터리 산업이 많았지만 에코프로, GM, BM 그다음에 뭐 그 응급제로는 포스코 케미칼이니까 하고 뭐 GS 건설도 성호서 쭉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선점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국제 컴프로시브저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하냐면 중앙정부에 봤을 때 포항하면은 이 포스코 다음에 무슨 도시고 했을 때 이 배터리 중심 도시다. 배터리 선도 도시라 하는 이 네임이. 그래서 저는 시장님 오실 때 지금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도 그냥 영일만 산업단지 하지 말고 영일만 배터리 산업단지 아예 브랜딩 네이밍을 딱 새겨버려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디서 누가 봐도 포항하면 영일만 산당 하면 무슨 산업인지 모르는데 그냥 영일만 배터리 산업단지다. 물론 블루베리에도 지금 이제 그 리사이클링 그 도로죠. 거기에는 리사이클링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방향을 잘 잡았고요. 이거는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 학생들도 에코프로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고용 창출이 안 되고 대부분 CEO분들 만나면 고용 유지를 하는데 그나마 고용되는 데가 에코프로 지역입니다. 취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거 보고 많이 옵니다. 특정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포스코 이것이 버텨줘야 되고 또 고부가치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원은 뭐 하면 장기적으로인데 우리 환동의 중심도시, 환동의 중심도시 했는데 이제 영일만항 93년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 여객 터미널도 완공됐고 크루즈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거하고 언젠간 남북 경제가 풀리고 또 이 러시아 쪽의 북방 경제 이것이 이 거의 우리가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인데 포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세fin도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누가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딱 이 방향으로 가야 돼. T+1을 가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새겨질 필요 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밀고 가야 돼. 이걸 중간에 또 누가 정치적 이념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찾기 잡았다는 데에서는 저는 우리 이간도 시장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딱 틀을 잡혔다는 데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포항하는 도시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계속 가려면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아까 뭐 여담이 있으면 듣고 싶은데 사실 그 에코프로 GM 또 유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가 그 알라바마에 가 있고 기아가 조지아주 가 있잖아요. 제가 한 25년 전에 살 때 보면은 그때 주지사가 탄핵 당할 뻔했어요. 왜 하면은 기업 유치하는데 상징적으로 땅값을 1불 받았어요. 1불.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냐면. 근데 그걸 결국 잘한 거죠. 법인세 받고 이 많은 노동자 취업하니까 그분들이 돈을 쓰면 예를 들어 우리 월급 받아가 미장원도 가고 햄버거도 사 먹고 기름도 엮고 그러면은 미장원 주인은 그 돈 받아가 학원도 보냈고 학원생 그 돈 받아가 또 사 먹고 이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한. 그래서 저는 우시한테 더 주문한 거는 또 우리 이제 사회적 컨센서스 이래야 되지만 아까 그 삼성 S다이고 이런 데 유치하고 싶잖아요. 이 플랜을 보면은 나중에 전기 자동차까지 유치하고 싶다는데 그러면은 가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가감한 지나칠 정도로 탄핵 당할 정도의 가감한 배팅을 해가지고 가져와야지만 이건 후세를 위해서 좋지. 이거는 처음에는 욕먹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가감한 배팅을 해주고 또 우리 시의 의회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이 노사 노동단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포항이 경북 제1도시 유지하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라도 굉장히 그나마 경북에서 좀 빛나는 도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깃털을 닦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기를 정말 저는 힘을 팍팍 밀어주고 싶습니다. 애먹었죠. 사실 제가 그때 듣기도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 고향이 어딥니까? 저쪽? 그렇죠. 고향은 이쪽인데. 에코 말씀하시죠. 그게 오송 현재 있는 청주 오송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군산 쪽에 갈 것인가? 그다음에 또 우리 포항 쪽에 또 생각을 했는데 우리 포항이 또 창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엄청 그걸 했었죠. 엄청 그렇게
제가 그 공장에 찾아간 것만 몇 번이나 됩니다. 예. 찾아가서 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다행히 뭐 이렇게 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을 확실하게 줘야 이게 올 수가 있지.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예를 특구면 여기 와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해 놓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에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기업을 유치하기 좋지. 그냥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뭐 힘든 건 사실은.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배터리 산업 단지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교수님 그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사람도 하지만 여기만 배터리 사람도 이렇게 예, 붙여버리면은 전국 어디가 봐도 눈에 벌써 확 띄니까 그러니까 계속 굉장히 기업도 찾아올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미리 좀 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공변사님 이야기 말하는데, 21세기나 이제 미래학자들이 말하면은 결국은 몸과 뇌를 장악한 국가가 성장, 몸 관계는 이제 바이오고, 뇌는 AI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이오 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도 여기 있던 기반은 됩니다, 지금. 방사가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이 발전 쭉 나중에 메인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기타적으로 또 좀 할 수 있는 것이 좀 좋은데 제가 이때까지 왜 왔냐면 우리가 산업을 이 한 도시에서 이랬습니다. 하고 싶은 산업이 있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해야만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만 되는 산업이 이제 지금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영일만화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할 수 있는 산업은 이제 배터리가 된 거예요. 하고 싶은 산업은 여건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인지 그렇겠죠. 인력 구조인지 네. 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좀 보면은 유행 따라 다른 도시가 하면은 따라가는 거 하고 싶은 산업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해야만 되는 산업하고 할 수 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가면은 왜 그러면 저도요 포항 사니까 좀 집값도 올라야 저도 재산도 하고 사람은 뭐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배터리 바이오 관련 얘기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해양 관광이나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도 하나의 힐링 도시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해보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힐링에 또 전문가시니까. 경제 위주로 달려왔고요. 그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조금 보태면은 일불 탄핵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불 탄핵. 네. 여기 이제 탄핵이란 말에 숨겨진 약간 뜻은 시장님 계시지만은 공무원이 어떤 정책적 일을 할 때 과연 개인적 욕망을 배제할 수 있는가,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시장님 계시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선출 과정이라든지 직책을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어떤 단체장도 굉장히 힘든 경제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탄핵을 당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는 시장 자리에 나오면 표 안 줄 텐데 과연 나는 이것이 포항시를 살리는 길이라면은 저는 시장님은 분명히 뭐 탄핵 정도가 아니고 시장 자리를 내놓더라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은 좋은 미끼가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던지면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미끼를 덥석 물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한 에너지와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주위 눈치를 안 봐야 되고, 야 다른 도시에 일 안 하는데 우리가 일했을 때 혹시 잘못되면 이게 절단 나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이 준비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인프라는 좋아. 포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다 설명하셨듯이 좋은데, 그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다른 타도시와 비교해서 파격적이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1불짜리로 저는 아주, 그래서 땅값, 그러니까 공장 부지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로 다른 데 비해서 반값에 줄게 와서 공장 짓고 해라. 세금이나 텍스 관련 문제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줄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부분도 획기적으로 해서, 야, 포항에는 정말 가면은 막 된다. 저는 이것이 포항 시민들께서요, 저는 설득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간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저렴하게 해서 그냥 물고기도 피레미 이런 거 낚으면 안 되거든. 고래 이런 거, 큰 거. 역시 통이 큽니다. 시장님, 낚시를 좀 어떠세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낚싯대가 약해가지고. 그냥 어떠세요? 일불 탄핵.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그 효과가 본 것이 지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인 침체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 정부에 우리가 이 지진 당했으니까 보상해내라. 보상책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건의하는 것 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임대산들을 만들어 두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하려고 그랬던 게 그때 지진 나가 많이 도망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거의 다 뿌들어 놓겠는 게 도망가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처가 많으니까. 이게 2차 피해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산업단지를 저쪽에 블루벨리 산업단지의 일부분을 임대산단을 만들었거든요. 임대산업단지는 아주 그 비용이 약하거든요. 평당 뭐 1년에 임대료가 뭐 5천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50년간. 그러니까 거의 공짜예요. 그리고 또 향후 한 50년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100년간.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다 보답하는 걸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걸로 LH하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런 그 인센티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말씀하시는 과감한 도전, 리스크를 감안한 도전,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또 부족한 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당하면 두 분이 잘 카바를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변호하셔야 돼요. 그럼 점심 사드릴게요. 월급 못 변호사 계셔가지고 괜찮아요. 경험을 잘할 겁니다. 이런 변호사님께서 제가 정의대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기록화면들 다 갖고 있으니까. 지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작년에 지진특별법이 이제 법이 시행되고 어떻게든 지진 회복에 대한 어떤 속도를 조금씩 낼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는데 아직도 현장은 체감하는 게 좀 다릅니다, 시장님. 그렇습니다. 예. 우선 피해 보상 부분, 실질적으로 개인이 받은 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총리실 산하위원회에 지금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빨리 신청한 분들은 한 3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거고요. 부족하면은 다시 또 신청하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이제 그 재판을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개인별 보상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필요한 거는 그 실질적인 도시를 일으켜 세우는 거, 도시 재건. 흥해나 뭐 우리 특히 도시가 다 그랬지만은 우리 저쪽에 그 환여동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 아주 집중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뭔가 건물이 새로 세우고 그 이렇게 좀 그 상처 입은 건물들이 다시 전부 다 완전히 복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년에 일부 전부 파손을 인정받은 데는 철거가 시작됐고, 네. 올해부터는 이제 거기에 기공이 될 거거든요. 건물이 기공이 돼서 그것이 다 돼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올해부터 시작돼서 내년 후내년까지 그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제 부분은 아까 임대산업단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그 이렇게 우리 저쪽에 흥해시장 같은 시장 장옥이 완전 개선돼서 그쪽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한다든지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포항 전체를 보면은 죽도시장의 그 큰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지금 농협 사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예.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돼서 전체 상권이 사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영일만 횡단대교처럼 저런 것들이 실제 정부에서 돈이 투자가 되고 기공이 되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나 경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지금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막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좀 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아, 총리 예. 산하에 있는데 그게 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대로 진상이 규명이 돼서 정부의 책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밝혀내야 되고 감사원 감사 이후에 그다음에 또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거든요. 수사가 남아서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 형사적인 책임까지. 그거하고 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완결이 돼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공 변호사님하고 그 장영수 파워 인터뷰 진행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급한 어떤 현안들 중에 하나가 뭐 3월달, 4월달 되면은 피해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그 시기, 그 전후에서 분명히 이게 그 지원금 지급 그리고 또 소송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말씀을 공 변호사님 한번 하셨거든요. 변호사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어차피 이 방송이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혼란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포항시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궁금해요. 지금 뭐 지진특별법 사실 제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 난세에 영웅 난다고 사실은 이 난세에 이 시장님이 그 중심이 돼서 돌파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네. 대단하신데 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아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네 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지만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특별법은 상당히 괜찮은 법이다. 저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위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그 보상금이 책정이 되고 도시 재건에 내려오는 향후 국비가 어떻게 또 얼마나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의 그런 이제부터의 새로운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원래 돈이 있으면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 보상이 부족할 경우에 여기에 대비해서 포항시에서는 그 시민 전체의 어떤 그런 복잡한 여기에 시민들이 생각을 잘 이렇게 리드하고 정리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 지금 뭐 개인이나 종교단체는 1억 2천 정도이고 그 중소상인들의 경우에는 물적피해 1억까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초과하는 손해는 거의 사실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도는 우리가 정해져 있어서 불만은 있어도 그렇죠. 제법 괜찮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한 액수만큼 과연 주어질지가 문제인데 예. 그러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 그- 시장님은 500만 원 나왔는데 비슷한 저는 100만 상황인데 원밖에 안 나오면은 비슷한 상황인데 그죠? 이거 뭐 왜 된 겁니까? 왜 값이 달라요? 뭐 왜 다르죠? 이런 이제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차등이 당연하다라고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경상도는 택도 아니게 1,000원 받아야 될 걸 뭐 한 50원 준다든지 하면 이 거의 폭동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그 전체적인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잘못돼서 그 시민들 사이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좀 대비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 이제 도시 재건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게 도시 이 공학적 측면에서 재건은 정말 머리 아프고 쉽지 않은 그럼요, 문제. 그럼요.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특히 그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정말 많습니다. 예. 보통 그게 뭐 한 몇십 년씩 걸리는 경우도 예. 허다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예측을 해서 안 그래도 괴로워 죽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아니 이런 거거든요. 아니, 특별법 해달라고 한 거는 이제 아무런 한 거를 했어 끝난 거야. 본가는 어디 뭐 사라지고 없어. 이제 남은 거를 또 잘해. 이게 이제 사실 정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머리 아프겠습니다. 우리 교수, 우리 공 변호사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특별법 맞습니다. 제정되는 데하고 또 우리 지진이 인위적인 지진이다, 촉발 지진이다 이걸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해줬거든요. 거의 뭐 재능을 다 쏟으시는 네, 것 그 어떤 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은 만들어졌지만은 실제 보상에 있어서 예, 그 비슷한 피해를 봤는데 여기는
1,000만 원 받고 나는 왜 500만 원 받고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분명히 있을 어떤 것 면에서 같아요. 보면은 한쪽에서는 증빙 서류가 증명 자료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 나서 저희들도 그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최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불가능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신청해서 네. 그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 변호사님들이나 또 저 손해사정인 집중적으로 더 그 부분들만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결국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 변호사님 소송을 좀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제가 변호사라면 소송은 안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안 하게끔 시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고 소송하면 자, 그리고 그래도 그리고 교수님 어쨌든 이런 절차들도 혼란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가장 큰 목표는 어떤 흥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또 한동시간 토크쇼에도 한번 네, 나왔는데 제가 말씀하세요. 특별을 보니까 법에 뭐 된다면 목적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 법 명시된 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네. 그다음에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생 원인은 뭐 지금 네. 그 책임 소재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남았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 회복.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인데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 법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있고 하지만 이 지금 또 이 그 형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그 있고 또 아직 체육관 시장 좀 남아 있죠. 있습니다. 네, 아직 아직 이제 못 돌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아픔은 이제 겪었지만 이럴수록 공동체 또 회복에 대한 그 흥에 거기 사시는 분들에서 다시금 자기 삶의 터를 찾고 내가 정상 경제 생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죠. 지금 여기서 세상이 많지만 거기에 방점을 두시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했던 그 잘못을 이야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아까 2차, 3차 간접적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좀 아까도 큰 하는데 좀 통 크게 던져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금도 시부담이 좀 돼 있죠. 그렇습니다. 20, 예, 20%. 20%인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불만인데 어떤 뭐 20%는 정해졌으니까 하지만 다른 쪽에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 총리님 오실 때마다 뉴스 보면 시장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늘 뭐 요구를 하는 것더라고요. 보면은 정치 우리 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것도 일부 탄핵을 각오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필요한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민들도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좋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 뭐랄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공면상 저하고도 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네, 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 큰 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뭐가 좋겠다 하는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이것이 모든 한 목소리를 내서 좀 성취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좀 이 사람들이 하루 빨리 그 치유가 되고 일상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뭐 난제지만 또 반드시 또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속에 이제 복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도 있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나 민원들도 계속 있고요. 그래도 아까 다시 되돌아가면은 그래도 시장님의 어떤 그 핵심 철학은 그래도 생태도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환경 현안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철학도 한번 듣고 같이 한번 또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환경은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과거에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도시 과정을 거쳐오면서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간과된 부분이 많고 지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미래에 우리 도시에 사는 것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어떤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심 센터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과거 60, 70년대 산업도시 과정에서 출퇴근하기 용이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2020년대, 2050년대 나아가서 환경
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는 데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떠다가 다른 데 옮길 수도 쉽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병행해서 잘 병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그런 그 산업단지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예. 그 다음에 수질오염, 토양오염, 네. 이것을 최대한 낮추도록, 어떤 면에서 저는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한 것보다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국가 자금, 시의 자금까지 기업청 당연히 같이 넣고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병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산업체도 기업체도 가도록 하고, 이렇게 좀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걸 탁 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거를 오늘 규준 내로 딱 스톱 해버리면 모든 게 스톱 돼버리고, 우리 일자리도 스톱, 경제도 스톱, 이렇게 되니까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가능한 속도를 높이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같이 있어도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도, 그런 정도로 가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지금 뭐 형산강의 수온이 오염됐다, 그 다음에 뭐 공단에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형산강에 보면은 우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중간에 다 이렇게 걷어서 이게 형상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수온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포스코에 그 꿀뚝마다 이 탈질 장치를 건다든지, 또 그 원료 비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목표치에 지금 한 50% 정도 왔어요. 그것도 많이 온 거죠, 짧은 기간 내에. 그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포스코 이외에 다른 데도 지금 그런 게 많거든요. 악취가 나는 데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것과 병행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심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 공장 가까이나 이런 데 부분은 아주 그 오염된 것을, 대기오염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시내 곳곳에 주거지 옆에 크고 작은 공원, 도시숲,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크게는 띠를 형성을 하고, 작게는 곳곳에 아주 넣어서 이 배출되는 CO2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고, 또 사람들이 고령화돼서 멀리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주변에서 충분히 그런 숲속에서 있는 느낌, 또 환경의 보호를 받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게 복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인류가 이렇게 해오는 거 보면은 어떤 문제든 이 코로나도 분명히 극복을 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지만은 그런 위기상에 처하면은 온 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게 인류이기 때문에, 포항도 우리 시민들, 또 기업체, 또 과학자들 힘을 합치면은 이걸 반드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 도시, 생태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그야말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뭐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모두가 관심 가지고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 문제가 좀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생각은 어떻게 정책의 속도보다 시민들의 체감이나 요구가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그만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단체장을 하시면서 노고도 뭐 아끼지 않으시고 했는데,
시민들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네. 모르는데 아마 굉장히 노력하셨고 잘하시는 이 프로그램도 지금 하나의 소통이니까요. 예. 제가 그 사실은 환경이라면 시장님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SRF거든요. SRF. 이사 가셨죠? 오천으로 이사 가셨죠. 오천으로. 뭐 그때 이사 가신다고 뭐 우리 얘기하셨는데 시사토크쇼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그때 아파트 뭐 옮기신다고. 보시면 아니 뭐 시장님이 그 왜 이사를 가냐고 제가 농담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 그 시장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라든가 시민들한테 그 같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단체장으로서 그런 건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과학적 문제거든요. 이게 온정주의라든지 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하. 내 코와 내 몸 속에 나쁜 물질이 들어오느냐, 내 시야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느냐의 그런 문제이지. 야, 좀 보이지만 좀 참아라. 야, 그 더럽지만 그 물 좀 마시고 살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포스코가 저게 처음에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저게 마치 도심의 중앙 비슷한 위치에 와 있어서 저것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사실 환경이라는 거는 야, 너 가정 환경 좋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속에는 경제적 환경이라는 사실 용어도 분명히 좀 포함되어 있는데 예. 어찌됐든 우리가 포스코 때문에 이렇게 포항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괜찮았고 그 역사를 같이 해갖고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쭉 포항에서 나오고 이렇게 여기까지 있지만은 그 비산먼지라든지 매연은 우리가 사실 참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아마 시장님 재임 시절에 그래도 가장 환경 문제가 불거진 것이 개선된 점이 사실 저는 좀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또 더 잘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뭐 그리드를 그때 열었을 때 그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일로를 만든 그 비산먼지 문제들을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포스코와 타협을 하고 시정한 그런 역사가 그렇게 흔하지가 사실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저는 시장님 위치가 상당히 골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MBC 사태도 사실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중재자가 누구지? 그럼 얼핏 우린 보통 시장님밖에 안 떠오르지 않거든요. 왜 저래 싸울까? 그 시민들도 의견이 갈려요. 그럼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지금까지 알았지만 서로 윈윈하면서 살아왔던 거 아니냐? 그 가운데서도 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더 아픈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극렬 저항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 중간자 역할을 어떤 의미에서는 포항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 코로나도 골치 아픈데 이런 문제까지 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예. 우리 얼마 전에 그 사실은 환동의 펀치에서 네. 그 생태천 복원에 대해서 제가 예. 엄청 제가 학산청 사실은 말씀하셨죠? 예. 칭찬을 박산청 했어요. 복원에는 올 것이 왔다. 음. 과연 누가 할까 궁금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예.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 포항 살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라도를 가든 서울 가든 너 어디 사냐? 나 포항 살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깨끗한 공간이거든요. 나 포항 살아 이럴 때 포항 그 뭐 철강 것이 뭔지 근데 사실은 이것이 개선돼서 수질이 좋아지고 예,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포항 산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하고 제일 첫째 내세울 수 있는 게 이 공간의 쾌적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린웨이 조성이라든지 생태천 복원 그거는 끝까지 시행을 하셔서 그 칠성천, 양학천, 두호천, 학산천. 학산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시작을 하셔서 저는 하시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들로 선정해서 그 지금 절반의 성공인 청계천처럼 시멘트를 바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옛날 시골에 맑은 물에 그 미꾸라지 살고 붕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깨끗한 도랑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점은 정말
감사드리고 좀 잘해주시길 시장님 바랍니다. 말씀은 제가 마지막에 듣고요. 자, 교수님. 사실 아까 시장님 또 잠시 말씀하셨는데 환경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님 내가 쭉 잘 하시다가 이제 그 제일 좀 난제 같아요. 근데 이제 대충 우리 대개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환경 문제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와요. 본인이 잘못이 아닌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또 시의 환경 담당 공무원도 형상강 지나면 수질 오염 그거 나왔을 때도 그건 개인이 잘못이 아닌데 뭔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있죠.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반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던데. 이 포스코 문제도 사실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답니다. 이제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60년대 후반에 포스코 세우고 할 때 그때는 경제 성장이 먹고 사기 더 급했고 소위 말해서 소셜 코스트보다는 소셜 베니핏이 더 훨씬 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쭉 해가 왔는데, 아까 고민사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그 MBC에서 그 세물을 하나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나왔는데, 저는 MBC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본연의 일을 했고, 포스코의 노조도 포스코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 팔이 안으로 걷는다고 자기 직장에 대해서 공개하니까 방어를 물론 MBC들이 다소 서운한 것이 있고 섭섭한 것이 있고 우리가 과거에 이만큼 잘했는데 지금 이까지 가거나 이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좀 있지 하지만서도 그 어떤 그 불만을 냈는 것은 또 노조 입장에서는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태를 이대로 두고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이대로 서로 갈등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이 둘 다 환경에 대해서 어떤 뭐 까발리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개선을 하자 하는 건데 이 목적의식 뚜렷하면은 이런 그 건전한 긴장 관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곤란하니까 이 잘못 끼어들면 양쪽 다 비난받고 하니까 다 발을 빼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좀 소통을 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해서 이 좀 환경 문제가 새로 개선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겠다. 포스코에서도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1차전지, 2차전지 이제 최종호 회장님 새로 이제 취임하면 또 연임되시면은 1차전지, 2차전지, 3차전지 어떻게 할까 시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시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제 MBC도 거기에 대해서 또 감시 역할을 하고 노조도 또 우리가 자기 직장이잖아요. 그분도 이제 소중한 직장이거든. 그분들도 우리 이제 이 재해 문제뿐만 환경 문제를 이렇게 개선해가 시민들하고 정말 어떤 같은 우리 저 기업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가겠다 하는 이런 쪽의 어떤 이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 고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니까 잘 돼 싶은데 어쨌든 환경 문제는 우리 시장님으로 봐서는 굉장히 악몽일 것 같아요. 그래도 현명하게 제가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얘기가 그까지 가버렸습니다. 벌써. 어떤 시장님 뭐 말씀 들으시고 아까 제가 공무원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산천 이런 하천복원 그다음에 사실은 외지인들이 최근에 TV 드라마를 보니까 철길숲이 배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포항의 철길숲은 하나의 좋은 이미지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어제 제가 저녁에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길 위의 문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길 위의 문명. 네. 네. 어느 지역에 전주가 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숲길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철길을 바꾸고 도로를 저걸 만든 거. 그걸 보고 시도는 좋은데 내용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구나. 사실 방향이 우리 시가 돼야 될 정도인데 추구해야 될 어느 모델이 네. 그럴 정도 이렇게 보고 제가 뭐 제가 여기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공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포항이 그런 특징을 잘 살려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학산천 복원 그것도 이제 복원 방법이 완전 옛날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 학산천뿐만 아니라 포항의 하천 전부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이걸 다 복원하면은 기존에 복원되어 있는 우리 동빈 운하 그다음에 형산강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서 이거는 그렇게 좁지 않은 도시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시에 엄청난 자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바로 우리 집 주변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또 거기를 통해서 또 생태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포항이 엄청난 관광 자원이 또 네,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까워갈 필요가 있고 환경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환경은 절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타협해가 적당하게 뭐 아니 이 정도만 가자 이 정도만 가자 과정상에는 그럴 수가 있으나 이거는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단계까지 딱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또 교수님도 말씀했는데 이건 누가 피해의식만 가지고 방어하려고 그런다든지 공격만 하려고 한다든지 뭐 자기 잘못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거는 고쳐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가치 목적을 가지고 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쪽은 왜 나를 계속 공격만 해? 저쪽은 왜 계속 방어만 해? 이런 어떤 감정이 개입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 감정이 들어가서 무조건 방어하려는 거. 제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하거든요. 잘못이면 그대로 공개해.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부분 지금 부족하다. 당장 하려니까 돈이 없는데 또는 이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때리면 맞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공개해라. 그거를 변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시민들한테 불신이 이루어지고 이 도시가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스코의 환경 문제를 가지고 또 어느 방송사 또 뭐 그 회사하고 이렇게 싸우고 공방을 하고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거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정이 개입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오가는 부분은 좀 일찍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를 하고 같이 나서서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또 제기하는 부분은 해야 되죠. 또 회사도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져야 회사도 살고 시민도 살고 도시도 살고 다 좋잖아요. 결국 감정이 되면 다 망가떨어지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저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감정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기에 그냥 이거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조금은 지금은 숙성기를 제가 좀 기다리면서 이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제가 저걸 해야 되겠죠. 이게 필요할 때는 또 부탁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매도 들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지금 속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갑자기 잘 되겠죠? 분위기가 싹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사가시니까 좋습니다. 그러지만 시장님 잘못이 아예 그거는 이 시기에 시장을 맡았다 하는 제품이지. 시대가 변했다. 처음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좋게 될 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는 터뜨려 가지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얼마나 그게 관여된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오로지 시민의 입장을 쳐다보면서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호소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되는 분들도 이 방송 보고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2021 포항을 말하다 오늘 시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두 분 펀치의 터줏대감들 어떠세요? 오늘 이런 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소감이라도. 오늘 뭐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고 또 딴 프로그램과 달리 또 조금 편하겠지만 우리 시장님도 진정성 있는 또 대답도 좀 보고 모습도 보고 인간적인 면도 보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고
앞으로도 이제 결국은 시정이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통과 화합, 협치, 가버넌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회가 또 가끔 너무 자주는 아니고 네. 한 번씩 있어가 좀 더 시민들한테 어떤 다가들 수 있는 불특정 우리 개별로 못 만나니까 예. 많은 분들한테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획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님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 변호사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우리 시장님 생각보다 깊이 알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대충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철학이라든지 전문가적 그 수준에 이르는 굉장한 지식까지 겸비를 하셔서 저희 시민들은 뭐 든든합니다. 올해도 새해도 좀 잘해서 시민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시장님 어떠세요? 오늘 사실 좀 재밌게 좀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제들이 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흘러갔는데 시간이 벌써 한 1시간 훌쩍 넘었습니다. 그 펀치 대담 프로에 제가 좀 나가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뭐 우리 잘생기신 우리 김준영 교수님 또 아주 또 여러 가지 사리 판단이 분명한 우리 그 공 변호사님 이렇게 했는데 같이 나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가서 즐거웠고요. 종종 출연시켜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예. 필요한 부분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시간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편안하게 오늘 또 제가 참고로 들을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좋은 제안 같은 것도 예. 있고 그래서 또 시책에 반영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시민들께 덕담하고 또 인사도 한번 하면서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도 많은 시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속에 파묻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세상을 헤쳐나온 이 사람들이 다 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극복해 나온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 인류 전체의 문제들도 충분히 잘 극복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이 긴 인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또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 여러분의 또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그런 새해, 그런 신축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도 더 힘들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포항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하나씩 극복했던 도시고요. 그 시민들의 위대함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든 새해에는 좀 더 희망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새해 특집 2021 포항을 바란다 여러 패널하고 같이 했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기회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